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매일 수술방에서 프로포폴 용량 맞추고 레미펜타닐 쓰시면서 내가 지금 쓰는 이 용량의 진짜 근거가 뭘까 하는 생각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바로 오늘 그 고민의 핵심, 우리 마취과 의사의 모든 임상적 판단을 좌우하는 가장 근본적인 양리학의 원리들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만 확실히 이해하시면요, 선생님의 모든 약물 선택과 용량 조절에 훨씬 더 큰 확신과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마취양리학을 덧받치는 거대한 두 개의 기둥이죠. 약동학과 양력학의 기본 개념부터 아주 확실하게 다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이론들이 실제 임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비만 환자와 노인 환자라는 아주 까다로운 두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지식을 합쳐서 우리가 어떻게 정밀 마취로 나아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사실 마취라는 건요, 한마디로 응용 약물학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약들이 환자 몸속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퍼져나가고 또 사라지는지, 즉 몸이 약물에게 무슨 일을 하는가, 이걸 다루는 게 바로 약동학, 파마코카이네틱스, 줄여서 PK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약물이 목표 지점에 딱 도착해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즉 약물이 몸에게 무슨 일을 하는가, 이걸 다루는 게 양력학, 파마코다이내믹스, PD입니다. 이 PK와 PD, 이 두 가지만 확실히 잡으면 마취의 모든 것을 이해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취는 응용 약물 상호작용의 실천이다. 이게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멋있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수술 중에 내리는 모든 결정, TCI 펌프의 버튼을 누르는 그 한 번 한 번이 환자 개개인의 고유한 생리와 우리가 투여한 약물이 만나는 아주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동학과 양력학을 이해하는 건 단순한 이론 공부가 아니라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실천 기술인 셈이죠. 그럼 첫 번째 기둥, 약동학 PK부터 시작해보죠. 약동학은 말 그대로 약물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겪는 전체 여정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보통 흡수, 분포, 대사, 배설 이렇게 네 가지 과정을 말하는데요. 우리 마취과 의사들은 약물을 바로 혈관으로 주입하니까 사실상 약물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분포 과정과 몸 밖으로 제거되는 대사 및 배설 과정,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포 용적, VD, 이거 처음 배울 때 정말 헷갈리는 개념 중 하나죠. 쉽게 말해서 약물이 녹아드는 가상의 물탱크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게 실제 우리 몸의 해부학적 부피가 아니라 약을 투여했을 때 이 약이 혈액 안에만 얌전히 머무르지 않고 얼마나 온몸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이론적인 지표입니다. 그래서 VD가 크다? 이건 약이 혈관을 뛰쳐나가서 지방이나 근육 같은 말초 조직에 쫙 퍼져서 숨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수술 중에 펜타닐을 껐는데 아니 왜 이렇게 환자가 안 깨지? 하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바로 이 머이디가 그 강력한 용의자입니다. 펜타닐의 모이드는 무려 4L/kg이에요. 70kg 성인이라면 280L라는 어마어마한 가상의 부피의 약물이 퍼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약물이 혈액에 있는 대신에 지방 친화성이 워낙 높아서 지방 조직에 광범위하게 축적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입을 멈춰도 지방에 숨어있던 약물들이 슬금슬금 혈장으로 다시 기어나오면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오래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다음은 청소율, clearance, CL입니다. 제거율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제거율은 혈중 농도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시간당 제거되는 약물의 실제 양이고요. 청소율은 우리 몸의 약물 정화 시스템, 그러니까 간과 신장의 효율, 그 자체를 나타내는 고유한 값입니다. 마치 공장기계의 시간당 처리 용량처럼 비교적 일정한 값을 가지기 때문에 환자의 약물 제거 능력을 평가하는데 훨씬 더 유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거죠. 이 표는 정말 중요하니까 별표 5개 쳐두세요. 약물의 간 청소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프로포폴처럼 흐름 제한적인 약물을 볼게요. 이런 약물은 간의 대사 능력이 워낙 뛰어나서 약물이 간으로 얼마나 많이 공급되는지, 즉 간 혈류량에 의해서 청소율이 결정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환자가 출혈성 쇼크나 심부전 상태가 와서 간으로 가는 피가 확 줄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청소율도 급격히 떨어져서 약물 효과가 위험할 정도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알펜타닐 같은 용량 제한적 약물은 간 자체의 대사 능력이 청소율의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은 혈류량 변화보다는 간경병 같은 간질환이 있을 때 훨씬 더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차이를 알아야 환자 상태에 맞는 안전한 마취 관리가 가능합니다. 우리 몸을 그냥 커다란 물통 하나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실제로는 여러 개의 방으로 나뉜 다구액 모델이 훨씬 더 정확하죠. 약물이 처음 들어가는 중앙구액, 즉 혈액이 있고요. 혈류가 풍부해서 약물이 아주 빨리 도달하는 뇌, 심장, 폐 같은 빠른 주변 구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류가 적어서 약물이 아주 천천히 스며드는 지방이나 근육 같은 느린 주변 구액도 있죠. 약물은 이 방들 사이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약물 농도 곡선이 단순한 직선이 아니라 복잡한 곡선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프로포폴 같은 약을 한 번에 쫙 주입했을 때 혈중 농도 그래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아주 가파르게 뚝 떨어지다가 점점 완만해지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초반의 농도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게 약이 몸에서 제거돼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혈액이라는 중앙 구액을 떠나서 뇌나 근육 같은 주변 구액으로 빠르게 분포, 즉 이사를 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마취 유도할 때 경험하는 빠른 의식 소실, 그리고 약을 더 안 줬을 때 환자가 금방 깨어나는 현상, 이게 바로 이 빠른 분포, 즉 재분포 때문입니다. 진짜 제거는 훨씬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죠. 솔직히 우리가 학생 때 달달 외웠던 제거 반감기는요, 우리 마취과 임상에서는 거의 쓸모가 없는 개념입니다. 왜냐? 그건 약을 딱 한 번만 줬을 때를 기준으로 한 거니까요. 우리처럼 약을 몇 시간씩 계속 주는 상황에서는 맥락 감수성 반감 시간이라는 개념이 아주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맥락이라는 건 바로 총 주입 기간을 의미해요. 쉽게 말해 주입 시간이 길어질수록 약물이 말초 조직, 특히 지방의 스펀지처럼 더 많이 쌓여서 주입을 딱 중단해도 혈중 농도가 절반으로 떨어지는데 훨씬 더 오래 걸린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긴 수술 후에 환자가 늦게 깨는 이유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우리의 임상 경험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개념이죠. 자, 이제 두 번째 기둥인 양력학, PD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약동학이 약물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양력학은 약물이 최종 목적지, 예를 들면 뇌의 수용체에 딱 도착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특정 약물 농도와 그로 인해 나타나는 임상적인 효과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학문인 거죠. 히스테리시스, 즉 시간 지연 현상,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프로포폴을 딱 주입했을 때 혈중 약물 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했다고 해서 바로 환자가 잠들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약물이 혈액을 떠나서 혈내장벽, BBB를 통과하고 실제 작용 부위인 뇌세포의 가바 수용체에 도달해서 효과를 나타내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TCI 펌프 화면 보시면 CP, 즉 혈장 농도랑 CE, 즉 효과 부위 농도가 따로 노는 거 보셨을 텐데 그게 바로 이 히스테리시스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차이를 예측하기 위해 효과 부위에 아는 가상의 모델을 사용하는 거고요. 역가랑 효능, 이거 정말 자주 헷갈리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하고 가시죠.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역가는 얼마나 조금만 써도 효과가 나타나나 하는 양의 문제고요. 효능은 그래서 최대치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나 하는 효과의 크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수펜타닐은 알펜타닐보다 훨씬 적은 마이크로그램 단위로도 강력한 진통 효과를 내니까 역가가 훨씬 높은 거고요. 반면에 완전 작용제인 모르핀은 부분 작용제인 부프레노르핀보다 더 강력한 최대 진통 반응을 이끌어내니까 효능이 더 높은 겁니다. 치료지수는 약물의 안전성을 숫자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척도입니다. 환자 50%에서 효과를 나타내는 용량, 즉 ED50 대비 50%에서 독성이나 치사 효과를 나타내는 용량, LD50의 비율이죠. 이 숫자가 클수록 효과를 내는 용량과 위험한 용량 사이의 간격, 즉 안전역이 넓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좀 더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는 약이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가 쓰는 마취제들은 대부분 이 치료 지수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수술 내내 환자를 정말 면밀하게 감시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론 공부는 이쯤 하고 우리가 배운 원리들을 실제 임상에 한번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도전 과제는 병적 비만 환자의 마취 관리입니다. 이 케이스는 신체 구성이 극적으로 변하면서 주로 약물의 분포와 청소율이 달라지는
즉 약동학 pK가 핵심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수술방에 이런 환자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차트를 딱 보니까 BMI가 60, 185kg입니다. 우리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모든 약물 용량을 계산할 때 저 185kg이라는 총체중 TBW를 그대로 써야 하나? 아니면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우리의 고민은 시작됩니다. 그 복잡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표에 있습니다. 약물마다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먼저 프로포폴. 이 친구가 좀 까다롭습니다. 지방 친화성이 높은 약물이라서요. 마취 요도를 위한 초기 볼루스 용량은 약물이 처음 퍼져나가는 공간인 제지방 체중 LBM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과다 투여로 인한 혈압 저하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지를 할 때는요. 증가된 지방량과 심박출량 때문에 청소율도 같이 증가하거든요. 이걸 반영하기 위해서 총체중 TBW를 기반으로 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반면에 레미펜카닐은 아주 착하죠. 혈장 에스테라제에 의해 워낙 빨리 대사되어서 지방 조직의 영향을 거의 안 받습니다. 그래서 유도든 유지든 일관되게 무지방 체중 FFM을 기준으로 용량을 계산하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자, 이제 완전히 다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임상과제, 노인 환자입니다. 비만 환자가 주로 PK의 문제였다면 노인 환자는 PK에 PD까지 얹어진 그야말로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80세 여성 환자입니다. 우리가 노인 환자를 마취할 때 단순히 간이나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약물 청소율이 감소했다, 즉 PK의 변화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바로 표적 장기인 뇌의 약물에 대한 민감도가 현저하게 증가한다는 양력학적 PD의 변화입니다. 즉 같은 혈중 농도에서도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깊게 마취가 된다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얼마나 용량을 줄여야 하는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80세 환자는 20세 환자에 비해서 프로포폴은 무려 65%, 레미펜타닐은 55%나 적은 용량이 필요합니다. 아니, 거의 반토막, 아니 그 이상을 줄여야 하죠. 이게 그냥 연세 있으시니까 좀 줄여야지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바로 약물 청소율이 감소하는 PK 변화와 뇌 자체의 민감도가 증가하는 PD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본 이 두 가지 사례를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직접 비교해 보면서 오늘 배운 핵심 원리들이 어떻게 임상적 의사결정으로 이어지는지 완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어 봅시다. 이 요약표가 오늘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결론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비만 환자의 마취 관리는 주로 변화된 신체 구성에 맞춰서 어떤 자로 잴 것이냐, 즉 올바른 체중 지표를 찾는 척도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노인 환자의 마취 관리는 약물에 대한 뇌의 반응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해버리는 민감도의 문제가 더해진 PK와 PD 모두를 고려해야 하는 훨씬 더 복합적인 과제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마취는 과학일까요? 아니면 예술일까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든 약동학과 양력학의 원칙들은 바로 마취라는 행위의 단단한 과학적 토대입니다. 그리고 이 명확한 과학적 기반 위에서 눈앞의 환자가 가진 고유한 특성과 수줄 중의 미세한 변화에 맞춰 섬세하게 약물을 조절하는 예술이 발휘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환자 맞춤형 정밀 마취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